아동간호요. 요점 정리 비법서 시작할게요. 기초간호학 35문제 중에서 3문제 또는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달, 아동운동의 발달 특성,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두미 법칙, 머리꼬리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머리에서 다리로 발달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하는 거예요. 몸 쪽에서 먼 쪽으로 발달한다 이 얘기고요. 전체적인 활동 먼저 하고 부분적인 활동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갑니다. 손 전체를 쓰다가 손바닥 전체를 쓰다가 이제 손가락까지 쓸 수 있는 단계. 이게 바로 전체 활동에서 부분 활동 또는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이 되는 거예요. 신체 각 부분은 같은 속도로 성장할까요? 다른 속도로 성장할까요?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거 요거를 좀 주의해 주세요.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성장 발달의 이론,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죠. 인성의 3요소는 본능, 자아, 초자아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냥 이거는 듣고만 넘어가세요. 우리 양심과 인성은 언제 완성되죠? 6세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 양심 또는 인성은 6세에 완성이 돼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인 관점의 8단계, 여기서 국가고시가 거의 매번 나옵니다. 에릭슨은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수립한 정신 분석가예요. 정체성, 인간의 발달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했는데, 영아기 때 특성은 신뢰감 대 불신감이 있다. 또 유아기 때는 자율성 대 수치감이 있다. 노년기에는 통합감 대 절망감을 느낀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이다. 이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다 나왔었는데요. 유아기 1에서 3세죠. 유자 자율성 대 수치감 또는 자발성 대 수치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둘 다 나옵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은 뭐예요? 영신. 영아기에는 신뢰감 대 불신감을 느낀다.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을 느낀다. 노년기 60세 이상이죠. 이 에릭슨에서는 60세 이상을 노년기라고 합니다.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 또는 그냥 통합감 대 절망감으로 나와요. 중년기 4060, 기간주 구독자 4060이 가장 많죠. 생산성 대 침체성, 생산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서 침체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영신, 영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 유자, 유아기는 자율성 대 수치감,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정체성 대 역할 혼돈, 또 노년기는 노자, 노통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아자 빼고도 나오거든요. 통합감 대 절망감, 중년기 4060 생산성 대 침체성, 신생아 간호, 1년이 지나면요. 아기는 키가 1.5배가 되고요. 몸무게는 3배가 됩니다. 만약에 50cm에 태어난 아이는요. 돌이 지나면 1.5배, 75cm가 되고요. 또 몸무게가 3kg에 태어났어. 1년 지나면 9kg가 돼요. 생리적 체중 감소, 출생 후 한 3, 4일 만에 신생아의 체중이 5에서 10%가 빠지는 거 생리적인 체중 감소입니다. 만약에 10% 이상 빠졌어? 이거는 병리적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리적인 황달, 이건 괜찮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생아의 55에서 70%가 나타난다. 70%면 거의 다예요. 생후 2, 3일경 나타났다가 일주일 후에는 없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첫날부터 황달이야. 이거는 병리적인 황달이에요. 신생아의 활력 징후 측정하는 순서 호흡 액체, 호흡 먼저 재고요. 맥박 체온을 잽니다. 출생 후 처음 아기가 보는 변을 태변이라고 해요. 직전 국시에도 나왔죠? 출생 후 처음 보는 변, 태변. 압록색의 끈적끈적한 변이다. 이행변은 뭐예요? 생후 4일에서 14일 사이에 나오는 변입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기가 똥을 안 싸요. 태변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항문 직장 기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항문 직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똥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신생아의 인공 영양 방법, 수유 중간과 후에 트림을 시킨다. 이런 거 국시에 나와요. 인공 영양 방법, 분유 먹이는 거죠. 젖꼭지를 잘 기울여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먹이고 수유 후에는 반드시 트림을 시켜준다. 공기를 빼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개워내니까. 젖꼭지 구멍은 적당하게 구멍을 뚫어서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빨개 반사, 해저기 반사, 먹이찾기 반사, 각막 반사, 잡기 반사, 요거는 한 3번에 한 번, 4번에 한 번 국시에 나오는데, 요거는 공부하실 분은 하시고, 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바빙스키 반사 하나만 볼게요. 이 발바닥을요, 이렇게 쭉 펴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소실된다. 발바닥을 폈다가 오므리는 반사가 바빙스키 반사로 나오면,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가장 늦게 발달하는 건 시각입니다.
신생아 간호돕기 아프가 점수. 아프가 점수는 뭐예요?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데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아기가 출생했어요. 만출 후에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총 2번,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0점, 1점, 2점을 점수로 매겨서 가장 점수가 높은 거, 건강한 아이가 10점입니다. 태아 상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점수가 바로 아프가 점수예요. 6점이 안 되면, 6점 이하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재느냐? 호흡, 맥박, 컬러 반사, 근 긴장도. 호흡, 맥박, 색상, 반사, 근 긴장도를 잽니다. 호흡, 맥박, 컬러, 애기의 색상을 보는 거예요. 푸르딩딩한지 핑크핑크한지, 또 반사도, 근 긴장도를 본다. 안 좋으면 0점, 보통이면 1점, 아주 좋으면 2점 해서 5가지 항목이니까 2, 50, 10점이 가장 좋은데 현실에서는 한 9점이 좋지 10점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임균성 안염 예방 1% 질산은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또는 1% 테트라사이클린 마이신 안연고를 쓴다. 사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씻기예요.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손 씻으세요, 마스크 끼세요, 이런 거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감기에 안 걸렸었어요. 마스크 빼니까 다시 독감 유행하죠? 제대간호, 탯줄간호, 뭘로 소독하죠? 75% 알코올로 소독합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 소독하고요. 파우더를 뿌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알코올로 소독해요. 보통 피부에 알코올 잘 안 쓰는데 이게 소독용 또는 주사 맞을 때는 씁니다. 개방 상처에는 특히나 알코올은 쓰지 않죠. 열 내릴 때의 농도는 75%가 아니에요. 30에서 50% 정도로 열을 내립니다. 목욕물의 온도 40도 전후가 좋죠. 또 좌욕물의 온도도 40에서 43도 정도. 예방접종에서 출생하자마자 맞는 거 B형 간염 주사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결핵 환자가 있어. 그러면은 원래는 한 달 이내인데 출생 당일에도 맞을 수 있는 주사 BCG 결핵 예방 접종이에요. 출혈성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비타민 K 주사도 출생 즉시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B형 간염 주사를 제일 먼저 맞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옛날에 1950년대인가 이 주사기를 돌렸어서 B형 간염이 그렇게 많았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B형 간염 주사를 태어나자마자 맞춘다. 모유의 종류, 초유. 초유는요, 분만 2, 3일 후쯤에 나옵니다. 태변의 배설에 도움을 줘요. 좀 짭짤하기 때문에 이 염분이 있기 때문에 태변의 배설을 돕는다. 모유의 장점? 비타민 A가 많고 더 당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거. 젖을 먹이면 엄마가요 자연 피임이 됩니다. 건강 회복도 더 빨라요. 산후기가 더 회복이 빠릅니다. 젖을 먹이면요. 인공 영양 분유 먹였을 때 반드시 트림을 시켜줘야 돼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 1위 원인은 뭐예요? 영아는 0에서 1세죠? 선천성 기형으로 가장 많이 죽습니다. 후천성으로 많이 죽는 것은 낙상, 사고예요, 사고. 칸디다증, 아구창 감염 곰팡이균이죠. 분만하는 동안 산도를 통과할 때 칸디다 알비칸스 곰팡이가 원인이 되어서 감염이 됩니다. 아구창, 애기한테는 혓바닥에 바르고요. 엄마는 질에다 발라야겠죠. 치료제는요, 젠티안 바이올렛 또는 겐티아나 바이올렛 똑같은 말이고요.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검사 채취하는 방법, 수유를 시작하고 24시간 지난 후에 아기 발바닥에서 피를 뽑습니다. 또 신생아 목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직전 국시에 나왔어요.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눈곱이 있는 쪽부터? 아니죠. 눈곱이 없는 깨끗한 쪽부터 닦는다. 청소의 원칙에서도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가고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회음부 간호에서도요.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요도질 항문은 맨 마지막이다. 여자 회음부는요. 대소요항, 대음순, 소음순, 요도, 항문 순서죠. 남자 회음부는요. 귀음치항, 귀두, 음경, 치골, 항문이 맨 마지막인 거예요. 조산, 빨리 태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는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어. 조산아예요.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고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신체에 바르기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가 누구냐? 미숙아이다. 조산아와 미숙아는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산, 빨리 태어났다, 미숙하다 이거예요. 같이 연결해 보세요. 37주 미만에 태어났으면 조산아로 가시고요. 바르기 미숙한 채로 태어났다, 미숙아로 가시면 됩니다. 미숙아와 과숙아의 구분. 일단 미숙아는 미숙하기도 하고 또 조산아는 빨리 태어난 애기죠. 털이 있는 게 미숙아예요. 주름은 없어요. 과숙아는요. 40주에 안 태어나고 2주 더 지나서 42주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이 많아요. 털은 없어요.
미숙아를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미숙아의 열량 소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숙아는 인큐베이터, 보육기에 많이 들어가죠. 온도가 몇 도예요? 30에서 32도예요. 거의 뭐 여름 아닙니까? 다 또 데피고 들어가고 열량 소모를 막기 위해서이다. 아기가 너무 조그마니까 이 작은 것에도 열량 소모가 많아서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뤄야 한다. 고위험 신생아 영양 공급, 감염 방지, 체온 유지, 호흡 유지가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뭐 굳이 초성을 따서 영감 보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 감염 방지가 중요하다. 보온 유지,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 호흡 유지가 중요하다. 조산아가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가 보육기, 인큐베이터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되죠. 이 이름이 뭐예요?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또는 미숙아 망막증입니다. 고농도의 산소가 좋은 게 아니죠. 기본 산소 농도는 21%예요. 그 이상의 높은 고농도의 산소는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의 산소 21%. 신생아 목욕. 5에서 10분 안에 목욕을 빨리 마쳐야 체온 떨어지는 걸 방지하죠. 영좌침, 부항 5에서 10분,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 다 5에서 10분이고 부항은 5에서 15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에서 10분 정도일 때 영좌침, 부항이다.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목욕 후 제대 부위, 퇴출 부위를 75% 유수 알코올로 닦는다. 보육기 인큐베이터 내에서 신생아 황달 치료할 때 광선요법 30에서 32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하고 기저귀는 채우죠. 눈에 안대 채우죠. 파상풍 증상 3가지, 아간긴급 조소, 후궁반장. 이게 이제 이름이 아간긴급, 입이 안 벌어진다 해가지고 입 벌림 장애 또는 조소, 비웃는 듯한 썩소 아닙니까? 연축 미소, 또 후궁반장, 활처럼 이렇게 몸이 굳는 강직인데 활 모양 강직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파상풍 하나 간호시 주의 깊게 볼 사항은 호흡입니다. 호흡 상태. 성장과 발달, 복합적이다, 방향성이 있다, 예측적이다, 개인차가 있다. 영아 간호. 영아는 0에서 1세죠. 목을 가누는 거 3개월 또는 4개월까지 국시에 나오고요. 6개월 혼자 앉을 수가 있고요. 아래 앞니 2개가 나오죠. 기어다니는 거 8단 기어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어다니는 거 8개월부터 또 숟가락을 잡을 수 있다 9개월입니다. 구자가요 약간 숟가락 모양 아닌가요? 9개월부터 또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개월이에요. 문제, 정상 발달 단계상 18개월 된 유아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개월. 이유식이 가장 좋은 시기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이유의 목적, 이유식을 먹이는 목적 뭐예요? 의존심을 예방하고 숟가락으로 능동적으로 먹이니까 식이성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분이나 이런 것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유의 원칙, 이유식의 원칙, 싫어하는 것은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한 가지 재료로 시작한다. 경제적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한다. 돌 전까지는 가늘하지 않는다. 또 반드시 숟가락으로 떠먹인다. 이게 이유의 원칙입니다. 애기들이 젖만 먹으려고 하지 이유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한다. 뭘 먼저 먹입니까? 분유를 먼저 먹이면 이유식 안 먹겠죠? 이유식을 먼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유식의 순서 이제 바뀐 걸로 바로 직전 국시에 나왔거든요. 곡고야과, 곡고채과 요걸로 기억하세요. 곡물 다음에 고기, 단백질이 중요해져서 바로 앞으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 채소 같은 의미죠. 그리고 과일은 뒤로 갑니다.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는 7일 간격이 좋다. 또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음식을 먹였는데 만약에 2가지를 한꺼번에 줬어요. 근데 아나필락틱, 급성 중증 과민증 올 수 있죠? 그러면 2개를 먹였으면은 어떤 거에 지금 과민증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먹이는 것입니다. 이유식 어떤 문제 나와요? 곡고야과 이 순서가 나오거나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한다. 이런 게 나오거나 다른 아이들은 이유식 잘 먹는데 우리 애는 안 먹어요.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우리가 대답하냐? 이유식은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아기가 건강한 상태에서 한 번에 한 가지씩 먹여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래요. 예방접종, BCG 접종 시기 원래는 한 달 이내인데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어? 출생 즉시 맞춘다. MMR은 뭐예요? MMR 홍유풍이죠. 12개월 이후에 맞힌다 이거예요. 디파백 뒤태위죠.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맞는다. 또 BCG는 한 달 이내인데 출생 즉시 맞출 수 있다. 또 비타민 K 주사,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경우는 이 주사를 첫날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 2, 4, 6개월에 맞는 거 디탭, 디파백, MMR은요 12개월 이후에 맞습니다. 홍유풍 12개월 이후에 맞는다. 디파백은 2, 4, 6개월에 맞는다. 그래서 MMR을 2, 4, 6개월에 맞는다 이렇게 섞어 놓을 수 있거든요. MMR은 12개월 이후, 생일이 지난 이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M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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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R 이렇게 제가 암기시켜 드렸죠. 홍유풍은 12개월 이후에 맞는 거고 나머지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는 2, 4, 6개월, 1년 전에 맞습니다. 수두는요? 수두도 MMR과 같이 맞아요. 그래서 수두도 12개월 이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죠? 생후 12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예방접종은 홍유풍, MMR 또는 수두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이 국시에 잘 나와요. 예방접종 전날 목욕한다. 아기가 컨디션 좋은 오전 중에 접종한다. 왜? 오후에는 아기의 예후를 봐야 되니까. 접종 맞은 날 목욕하지 않죠?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달 이내에 접종해야 되는 예방접종 BCG요. 중이염 수술했어? 귀의 압력을 주의한다.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려라. 그래야 압력이 분산되니까. 이렇게 막 고개 숙여서 머리 감고 이러면은 압력 빡 올라가니까 조심해라. 안 아픈 귀 쪽으로 누워요. 어떻게 해요? 수위, 아픈 쪽이 위로 가는데 삼출물, 고름이 나오면 그게 아래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눈 수술했어? 귀 수술했어? 압력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코풀기, 재채기, 기침, 머리 감기, 감기를 조심해라. 아토피 피부에는 중성의 수분성 비누를 써라. 설사하면은요 탈수가 온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영아 심폐소생술, 영아는 영에 쓸쓰죠. 보통은 이제 아기들은 발바닥을 두들겨요. 성인은 어깨를 두들기는데 이 아기들의 목을 너무 뒤로 제끼면 안 됩니다. 기도폐쇄가 오히려 될 수 있어요. 과신전하는 것보다는 반듯하게 눕혀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유아간호, 유아는 1에서 3세입니다. 유아의 대소변 가리기 훈련 방법으로 옳은 것은 평소에 유아용 변기에 앉아보게 한다. 방임과 유기, 비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치하는 게 방임입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방치해, 음식을 안 줘, 옷이 더러워 이런 거 방임이고요. 유기는요, 집 안에 없어요. 이미 길거리에 버렸거나 시설에 갖다 버렸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졌거나 이런 경우를 유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임과 유기가 애매할 때는요. 이 아동이 또는 이 노인이 집 안에 있을까? 집 밖에 길거리에 있을까? 시설에 있을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식이나 옷, 주거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과 행복을 제공하지 않았다? 어디에서? 집 안에서. 그럴 때는 방임입니다. 길 밖에서 방치되고 버려져 있다고 하면 유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의인화시키는 거 유아기예요. 1에서 3세. 유아기의 특성이 국시에 잘 나오죠? 분리불안, 주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가 보통 주양육자죠. 엄마랑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정서상태, 분리불안 유아기입니다. 거절증, 떼쓰는 거,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밤에 오줌을 싸요. 야뇨증이죠. 경련, 병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해주고 자극을 주지 않는다. 기도를 유지한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소아 중이염, 귀에 삼출물이 없으면 아픈 쪽이 위, 수위죠. 삼출물, 고름이 나오면 그쪽이 아래로 간다. 백혈병, 2에서 6세 아동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대요. 감염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역격리, 보호격리하죠. 홍역, 코플릿 반점이 생기는 시기 카타르기죠. 이때 전염성이 가장 높다. 어린이는 해열을 했어도 1일 후에 학교를 가야 되는 게 홍역이다. 임산부가 풍진이 걸렸으면요. 아기가 태아 귀머거리, 난청이 옵니다. 띵뜨딩띵띵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아기가 못 들어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임산부의 풍진 시 태아 귀머거리, 난청이 온다.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죠? 직전국시에 나왔어요. 8세 여아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호소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질환은 발열, 두통, 식욕부진, 귀 밑샘 부위의 통증과 붓기. 귀 밑샘 부위의 통증과 붓기, 이게 바로 유행성 이하선염, 맘푸스, 볼거리예요.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혀, 2급 감염병이죠? 딕 테스트. 천식,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회피요법,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부터 도망가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 태아 만출 후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신생아 상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사정법은 아프가 점수이다.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을 사실 일이 있으시면은요, 귀간주 영상 어떤 영상이든지 고정 댓글에 쿠팡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물건을 사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 링크를 타고 물건을 사시는 수고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좋은 일에 동참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